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예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네 집에서 컸어요. 고모나 고모부가 저를 대놓고 구박하거나 눈치를 주지는 않았지만 집안 사정상 제가 짐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어떻게든 고모네가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뭐든지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게 습관이 됐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 얼른 어른이 돼서 기피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제 꿈이 돼버렸죠.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해서 지금 학교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과 모임에서 저를 보자마자 찍었다며 사귀자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의 과감한 모습이 좋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모 집을 떠나길 바랬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그 과정이 다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고모 부부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대놓고 불평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너 혼자 살만해지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내빼는 거냐? 난 그래도 네가 졸업하고 몇 년은 일하면서 그동안 키워준 값은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주 사람 곶감 빼먹듯 빼먹고 나가는구나. 라는 고모의 말에 저는 그건 고모 입장이지 나는 안 그래요. 내가 고모네 집에서 신세를 진 건 맞고 나도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고모 나 그냥 재워주고 입혀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억대 보험금 나온 거 고모가 다 관리하면서 썼잖아요. 라고 하자 고모는 길길이 뛰면서 너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들으면 니네 부모가 백만장자는 되는 줄 알겠다. 꼴랑 돈 몇 푼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 돈으로 위세를 떨어?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있었던 거면 우리도 너 같은 조카 필요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나가! 라며 화를 냈어요. 남자의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사람 어머니는 부모님은 없어도 친척은 있다니까 천혜고아는 아니고 우리 재영이랑 같은 대학이니 학벌은 나쁘지 않고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네? 라며 대놓고 제 처지가 어떤지 말하더군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계속 숨죽이며 고모네에서 살게 될 것 같아서 엄청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자도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요.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둘이 사는 거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우리 대신 사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연이 너랑 내가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줬어요. 그런 남자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친구와 무역회사를 차려서 잘하고 있었고 저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저만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어요. 물론 남편이 자기가 인테리어 해놓은 걸 손대지 못하게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거라고 해봤자 별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거실에서 TV도 자유롭게 보는 그 정도였죠. 그것만 해도 저는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만큼 고모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점점 남편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단정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저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왜 옷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내가 옷걸이 간격은 똑같이 맞춰서 걸어 놓으랬지. 신발을 종류별로 나란히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거 봐. 간격도 안 맞잖아. 왜 신문이 아침에 나갈 때랑 다른 곳에 있는 거야? 바닥 청소 오늘 몇 번 했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했으면 이렇게 더럽지 않을 텐데. 라며 사사건건 모든 걸 다 점검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쓰는 것도 간섭했어요. 지금 이 영수증하고 여기 돈 남은 게 1,200원이 안 맞아. 내가 뭐든지 영수증 다 받아오라고 했지. 영수증 안 주는 데선 사지 말라고. 처음에는 남편이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아니라 감독관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 눈에 부족한 게 많을 거야.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너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니까 솔직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나도 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생활 습관도 좀 받아주면 안 돼? 뭐든 당신한테만 맞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그랬지. 결혼은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둘이 맞춰가면 된다고. 근데 내가 매일 체크하는 건 기본적인 거야. 당연한 것도 못하면서 뭘 맞춰달라는 거야? 일단 할 걸 제대로 해놓고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갈수록 지치기만 했고 남편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늦어져서 남편이 오기 전에 집안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머리며 옷이며 제대로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그런 저를 보더니 인상부터 찌푸렸어요. 그 머리랑 옷걸이 그게 뭐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집에 오는 시간이라도 단정하게 하고 있을 수 없어? 진짜 내가 집에 오자마자 이런 꼴을 봐야겠냐고. 오늘 시장 보는 게 너무 늦어져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정리하느라 그랬어. 어머니가 갈비찜하고 신선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시잖아. 재료 사는데도 정말 시간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갈수록 제대로 하는 건 없이 게으름만 피우고 핑계 맞느냐? 라더니 문을 탕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남편한테 게으르다며 핀잔만 들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기다 한술 더 떴어요. 워낙에 입맛도 까다롭고 따지는 게 많아서 음식 만들 때도 굉장히 신경 썼는데도 한번 먹어보고 손도 대지 않는 거였어요. 음식이 어째 다 짜고 달고 그러냐?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음식은 보기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간이 맞아야 된다고. 근데 넌 어째 한 번도 간을 제대로 맞춰오질 못하냐? 어머니, 저 이거 요리책에서 보고 간도 거기 써있는 대로 다 맞춘 건데요. 그리고 제가 먹어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또 변명이야? 꼭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지. 이러니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하다. 너 내 아들 밥은 제대로 먹이니? 어쩌자고 저런 거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지 원. 저는 정말 더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면 사람들 눈초리는 어떻게 감당할지, 혼자서 살 수는 있을지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았죠. 게다가 그때 막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참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집들이 겸 당신 소개시키는 자리야. 그러니까 제발 잘 좀 해. 나 창피하게 만들 짓 좀 하지 말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앞치마에 밥을 묻히고 있지 말고. 라며 인상을 박박 쓰고 출근을 하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집들일 날 뭘 해야 할지 고민했죠. 음식 리스트를 써서 남편한텐 검사도 맡고 그릇 같은 식기는 뭘로 하면 좋을지도 골랐고요. 하지만 일도 너무 많았고 혼자 하기에는 벅찰 것 같았어요. 여보, 이 음식을 나 혼자서는 다 못할 것 같은데 몇 가지는 백화점에서 사오면 안 될까? 그릇도 당신이 하자고 한 건 사람들 수에 맞추려면 모자라기도 하고 그냥 다른 그릇들도 같이 놓고 쓰자. 정 힘들면 우리 엄마 불러서 같이 만들어.
내 손님 치르는 음식을 사오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리고 그릇도 그래. 내가 항상 품격 있는 걸로 사라고 했지. 맨날 자기가 원하는 거 사야 부엌일도 더 하기 편하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결국은 이런 중요한 데 쓰지도 못하잖아. 됐으니까 내 카드로 그릇 다시 사.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회사 직원 몇 명 부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그릇까지 다시 사고 어머니까지 불러서 일을 벌려야 되는 거야? 그냥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홀몸도 아닌데 당신이 나 좀 맞춰줘.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니까 더 잘해야지. 뭐? 일을 벌려? 그럼 당신이 혼자서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남이 안 가진 애 가졌어? 당신은 뭐 하나 일 생기면 그걸로 되게 위세 부리려고 하더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신은 조금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 고쳐야 돼. 안 그러면 평생 밥이나 축내는 돼지처럼 살다 죽을걸?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밥이나 축내는 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밥벌레라는 말이 턱 밑까지 나오는 걸 겨우 참고 그나마 좋게 말해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한때 지도력 있고 추진력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거였어요. 저는 결국 그릇을 사고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는 건 더 싫었거든요. 말이 돕는 거지 그냥 앉아서 저한테 잔소리만 할 게 뻔했고요. 그렇게 집들이 날이 되고 회사 직원들이 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느라 밖에 내다볼 새가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오는 대로 음료를 내가고 요리를 한 가지씩 내는데 바빴죠.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하는데 거실에서 태평스럽게 떠들며 웃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은 왜 안 보이세요? 저기 부엌에 계신 분 아닌가요? 그냥 식모야 식모. 와이프 임신해서 친정 갔어. 지금 초기인데 힘든 일을 하면 어떡해. 잘 쉬어야지. 그 말에 직원들은 정말 가정적이시네요. 역시 사장님은 완벽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부엌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겁 많은 저 자신을 원망하면서 부엌에 서서 울기만 했죠. 집들이가 끝나고 제가 따졌더니 남편은 그럼 그깟 음식 좀 한다고 온통 땀범벅에 지저분한 모습으로 있는데 당신을 와이프라고 어떻게 소개해? 그건 당신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 내가 다 알아서 잘했잖아. 당신은 나중에 애기 낳고 단정한 모습으로 직원들한테 인사하면 되는 거고. 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이 집 식모야? 난 당신 아내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난데없이 제 머리를 밀치더군요. 어디서 큰 소리야. 조용히 안 해? 다른 집에서 들으면 동네 창피해서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밤중에 얼마나 길거리를 헤매고 걸어 다녔는지 몰라요. 일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는 기절을 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고 아이가 유산됐다는 의사 말을 들었어요. 남편은 밤새 들어오지 않은 저를 찾지도 않고 회사에 출근했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니 제가 집 나갔다가 아이 유산되고 병원에 있다는 걸 누가 알까봐 걱정만 하더라고요. 제가 유산하자 시어머니는 집에서 남편 얼굴도 세워주지 못해 아이도 제대로 못 낳으면 내가 그런 며느리를 왜 보고 있어야 되니? 라며 은근히 이혼을 하라고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이를 잃은 순간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워낙 센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제가 잘못 돈을 쓴 영수증이나 집안 살림살이 잘못 샀다는 걸 증거로 들어서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죠. 남편은 모든 일에 다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모네로 가지 않고 작은 방을 얻어서 베이킹 자격증을 땄어요. 빵 굽고 디저트 만드는 걸 원래도 좋아했고요. 배울수록 재미있어서 정말 푹 빠져서 했죠.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저 혼자 스스로 독립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을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몇 개월간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다가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담당으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혹시라도 옷에 빗물이 튈까봐 조심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레스토랑이 있는 동네를 가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께서 건물 벽을 짚고 힘들게 서 계시더군요. 보니까 안색이 창백한 게 어딘가 아프신 것 같아서 다가갔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분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숨을 헐떡이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급한 대로 근처 약국으로 들어가서 사정을 말하고 그분을 긴 의자에 눕혔어요. 그리고 119 구급대를 불렀죠. 구급대원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같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서 내가 혈관 확장제를 얼마 전에 바꿨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는 아주머니가 구급차에 타는 걸 보고 난 후 바쁘게 뛰어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무슨 정신으로 면접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얼마 후 제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정말 기뻤죠. 제가 호텔 경력이나 해외에서 배운 이력이 없어서 다른 파티쉐에 조수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고급 레스토랑 파티쉐라니 정말 꿈만 같았죠. 그렇게 몇 개월을 일하는데 어느 날 매니저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직원들한테도 아래 위 따지지 않고 공정이 잘 대해서 평이 좋았어요. 또 인상도 선하고 좋아서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좋기도 하지만 부담도 많이 됐어요. 게다가 제 과거를 알면 어떨지 걱정이 돼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제 얘기를 쭉 했어요. 이렇게 제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이래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저를 만나셔도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하다뇨.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실은 저도 약혼했다가 파혼한 적이 있는걸요. 매니저는 여자가 양다리를 걸친 걸 알게 돼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다고 했고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 약속을 하게 됐는데 남자 어머니를 만나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면접 보던 날 길에서 쓰러질 뻔했던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레스토랑 오너라는 거였어요. 남자는 제게 레스토랑 주인이 우리 엄마라고 하면 연희 씨가 부담스러워서 엄마를 안 만난다고 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남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서 아가씨 덕분에 내가 살았어. 거기서 그냥 쓰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대. 게다가 이렇게 디저트도 잘 만들고 야무진 사람이 들어오면 나야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겠어? 라는데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레스토랑 말고도 유명한 카페도 몇 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데에 투자도 많이 하는 큰 손이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사장님의 배려로 주변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또 유명한 파티쉐 밑에서 디저트 수업도 받게 됐죠. 남편은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을 위해서도 제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신 실력이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면 더 뛰어난 파티쉐가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스승 밑에서 배우라는 거야. 나도 그런 뜻인 거 알아. 나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지.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고 그 파티쉐한테도 칭찬을 받을 만큼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면서 그 수업을 끝낼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제가 만든 디저트 반응이 좋다며 제게 많은 걸 맡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바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첫 딸을 낳게 됐어요. 아기가 100일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처음 데리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남편 사무실로 가려는데 어머니 사무실 안에 누가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무심히 쳐다봤는데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전 남편이 사업을 확장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 일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투자를 부탁하러 왔다더군요. 그 사람이 다시 레스토랑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갔어요. 전 남편은 저를 금세 알아보고는 비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살아는 있었네. 근데 당신이 이런 데를 어떻게 와? 라며 저를 위아래로 계속 훑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여보, 왔으면 말을 하지 여기서 뭐해? 라며 저를 불렀고 제 남편을 알아본 그 남자는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여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내 남편이야. 우리의 아빠. 라고 하자 남편이 이 사람이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람이야? 당신 식모 취급하던 그 사람? 라고 했고 그 말에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니 그게 당신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럼 남편하고 나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얘기라도 한 건가요? 그럴 거면 그쪽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건데요? 남들한테 쪽팔리고 부끄러운 건 절대 용납 못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랬냐고요? 그리고 나한테 당신이니 뭐니 하면서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이건 뭐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건 제가 사장님이랑 할 얘기지 자제분이 끼어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데를 어떻게 왔냐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투자할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그건 아까 제가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구분해야죠. 라는데 전 남편은 굉장히 절박해 보였어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레스토랑에 가는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해. 당신 사적 감정 집어넣지 마. 그쪽이야말로 나한테 이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하세요. 왜 아침부터 반말이나 찍찍하면서 남의 기분 잡치게 이러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저를 붙잡고서 나 이 투자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고. 라길래 저는 팔을 뿌리치며 이거 놔.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쪽 와이프로 살던 사람으로 보여요? 라는데 직원이 나와서 저한테 디저트 박스를 주니까 그 사람은 그제야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디저트 박스를 가지고 시어머니가 지인들을 만나서 브런치를 하고 있는 호텔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디저트를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기어이 거기까지 쫓아오더군요. 브런치 카페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고서 당신 시어머니한테
딴소리 한 거 없지? 나 꼭 만나서 투자 받아야 된단 말이야. 라며 제 손목을 붙잡길래 이거 놔요! 라며 소리 질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시고 그쪽이 내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요. 나는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그런 작자들한테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마음이 급했는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사장님,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한번 보자고 약속은 했고 나머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잖아요. 한번 본 건 약속 지켰고 검토해보고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데 무슨 약속을 더 지키라고 그래요? 라고 하니 그 사람은 저한테 여보, 내가 전에는 미안했어. 그러니까 말 좀 잘해줘. 응? 라며 매달리자 시어머니가 여기 손님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좀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자 호텔 직원들이 와서 전 남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자리를 떴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자금을 다 탕진했고 재혼한 여자도 그 사람을 속이고 집문서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 남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며 사정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사실 투자를 하는 건 시어머니 일이지 제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한테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뒤로 그 남자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랑 어렵게 산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지금까지도 남편과 잘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도 저와 저희 애들을 많이 아껴주신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려울 때 저 같은 사람도 좋은 날이 왔잖아요. 다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